안녕하세요. 절대갑집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우리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는 경제, 그죠? 금융, 주식, 뭐 부동산, 주로 부동산이죠. 자, 그러나 이제 지금만 부동산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또 부동산에 관한 그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또 부동산에 관한 어떤 변곡점이 나오면 제가 수시로 방송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고, 제가 시사적인 것은 북한 문제,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죠? 세계 지정학적 위기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경제를 지배하는 거예요. 경제가,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은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죠? 진행 중인 거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써 이미 러시아에서 그 도청을 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의 전력이 일부 투입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랑스는 공공연히 우리는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에 육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모여서, 야, 이거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파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었단 얘기죠. 그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이 어떤 상태인가.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나, 어떤 앞으로의 변화가 있는 건가,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글쎄요, 어떤 유튜버들이 이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하는 거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좀 구조적인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이든, 경제든, 정치든, 경제든, 전쟁이든, 구조적인 문제를 연구를 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쉽게 말해서 지금의 현 시스템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그 지배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의 지배 계급은 누구예요? 첫 번째 최상단에는 성골, 그죠? 백두혈통이 있는 거죠. 백두혈통이 있고, 자,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빨치산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빨치산의 후손들. 걔들이 진골 정도 될까요? 그죠? 진골.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자녀분들이 있죠. 한 1두품, 2두품,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백두혈통, 그 다음에 진골, 그죠? 빨치산 세력들, 후손들, 걔들은 하나에 하나, 그냥 똘똘 뭉쳤어.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의 지배계급을 쥐고 있어요. 그죠? 그 자녀들이 다 고위 관직을 갖고, 그 자녀들이 해외 나가서 다 유학도 하고 돌아오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항할 지금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결집 세력이 안 돼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봤자 우리가 중국의 베이징 사태처럼 그냥 전차와 탱크로 밀어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 의미가 없어. 그냥 계속해서 이 피지배 세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군부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희망적인 게 군부가 지금의 그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군부도 또 빨치산 세력과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또 꽉 잡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북한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일종의 쿠데타라든지 정변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군부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군부밖에. 자, 근데 그 군부에 대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야, 군부가 드러나고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것을 북한 전문 연구소에서 오늘 기사로 나왔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조짐이 보인다. 근데 그 조짐이 보이면 그게 우리 그 남북 이 평화 상태에서 남침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침의 조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 얘기예요. 북한의 군부의 어떤 뭐랄까, 밑바닥에서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보인다. 만약 그게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 그걸 무마하려고 김정은이 남침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뭐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죠? 아무리 건강해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그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냥 자고 있는 데기다 거기다 미사일 때려가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다 죽고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냥 전쟁이 나면 북한과 우리는 다 작살 나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그죠? 작살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기겠지만.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 기존의 정권이 무너질 때는 그 바로 세컨더리 세력들,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있고 바로 밑에 있는 또 다른 그 지배 세력이라고 할까요? 지배 세력, 이 기득권인데 뭐랄까요, 핍박받는 기득권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기존의 세력을 뭐랄까 뒤집어 엎어 버려야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조선이 어떤 나라였어요? 고려의 귀족들과 고려의 권문 세계가 딱 쥐고 있는 나라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 나라에 누가 밑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그냥 지방의 소지주들, 그죠? 지방의 그냥 소지주, 그렇게 권문세가가 아닌 그러면서 어떤 그 학문적인 뭐랄까요, 유학을 받아들여서 학문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불타는 신진사대부들, 바로 이제 정도전, 정몽주, 이색, 물론 정몽주와 이색은 이제 좀 철학이 달랐지만 어쨌든 정도전 같은 그런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의 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냥 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탄생시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완전한 어떤 세력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력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이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쿠데타도 그런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이 지고 있던 정권을, 그걸 군인들이 무력을 통해서 뺏은 거 아니에요?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임진왜란 때도 누구야? 자,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임진왜란 때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천하를 통일하고, 그 일본의 많은 다이묘들의 그 어떤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이묘들의 그 어떤 그 군사력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입하면서 자기의 그 일본에서의 통일을 굳건히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나쁜 놈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만약에 군부에서 어떤 좀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 불만이 쌓여간다. 야, 그리고 군부 쟤네들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자, 그렇게 판단이 되면 바로 이제 빨치산 세력들 있죠. 아주 이 진골들과 이 백두혈통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남한 침략을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죠? 야, 니들 그렇게 남한의 문화, K-팝, K-드라마 좋아하고 그러지 않냐? 응?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가서 쓸어버리자 남한을. 그리고 우리가 접수하자. 그러면 걔들은 또 그 말에 혹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 군사 부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치 연구소 웨비나에서 이같이 전망을 한 거야.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 이 방면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 이야기한 거. 이거 뭐 아무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기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 북한의 군부가 불만이 많아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북한의 군부는 세대가 틀리잖아요. 지금 뭐랄까요, 한 40대만 돼도 뭐 얘네들은 빨치산 세대도 아니야. 그죠? 그냥 그나마 좀 풍요롭게 자란 애들이야.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3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잘못된 거 아니냐. 그죠? 야, 왜 김정은을 중심으로 그냥 저 평양에 있는 애들이 다 해먹냐.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얘네들도 어떤 그 세력화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야, 안 되겠다. 저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백두혈통이 다 날아가겠다. 그러면 그냥 북한을 남한으로 침략을 해서 쟤네들 불만을 그냥 뭐랄까요,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침략을 결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요즘 이 국제 정세가 이 북한이 남한을 침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에요. 근데 뭐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군사적인 면을.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가 지금 지원을 안 해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호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당연히 중국이 도와주지 않죠.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앙앙거리고 있을 때는 중국도 북한을 자극시킬 수 있는 거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도 대만에 대한 또 접수도 필요한 거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요즘 최근에 북한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미국의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점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두고, 그죠? 그래서 북한의 문제가 조금 더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정도 가지고 남침의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쟁을 원하진 않죠. 이 사람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의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계속해서 이 상태만 유지하면 별 문제가 없죠. 굳이 전쟁 일으켜서 자기가 죽기를 각오할 필요는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요즘은 첨단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군부의 불만이 고조되면 어차피 나는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죠? 정권을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때 남한 침공을 지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에요. 그죠? 자,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전문가가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 군부 세력들도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접했다라는 거야. K-팝, K-드라마 엄청나게 접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북한의 용어로 볼 때 심각한 사상적 오염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 사상적 오염이 돼 있다는 건 뭐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다룬다는 거야. 왜 백두혈통만 나라를 끌고 가지? 그리고 왜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어쨌든 잡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비교를 하겠죠. 남한과 비교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한이 어떻게 사는지는 자기들도 잘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과도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그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반자본주의가 됐잖아요. 사유재산도 있고, 그리고 해외로 여행도 다니고, 그죠? 해외 가서 명품도 사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게 뭔 죄냐? 중국도 못 가게 하고, 러시아에도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로 중국으로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거기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급여의 뭐 50%인가 60%는 지들이 당에서 다 가져가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세컨드리 세력이 없잖아요. 초반에 말했듯이. 그래서 쿠데타는 쉽지 않지만 그 기존의 백제혁통의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는 이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열기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또 저희 생각이고 이 분석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세대가 틀려진 거야. 그죠? 30대, 40대가, 이거 30대, 40대면 언제 태어난 거야. 그죠?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자본주의 문화도 접했고, 중국의 반자본주의도 접했고, 그리고 러시아 문화도 접했고, 한국의 케이팝도 접했고, 그러면서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또 정보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또 정보들이 있는 거야. 뭐 그런 걸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래, 어쨌든 군부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도, 뭐 소수의 반란이 일어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반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존의 세력을 뒤집는 반란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엘리트 집단에서 나오는 거야. 그죠? 우리가 그 조선 시대도 봤고 조선이 고려 시대가 고려가 멸망하는 것도 봤을 때 다 그 엘리트 집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통일 신라가 고려에게 멸망당할 때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지방의 호족 세력들한테 당한 거 아니야. 그 호족 세력들의 중심점이 궁의 왕건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조선은 왜 우리 자체적으로 왜 이 정권 교체가 안 됐을까요? 그걸 뒤집을 만한 엘리트 집단이 없었던 거야. 그 양반이라는 세력들 자체가 똘똘 뭉쳐서 양반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한 세력이 없었던 거야. 특히 이제 무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안 되고 간신히 나온 게 갑신정변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북한의 군인들이 상당수가 엘리트 집안 출신이다. 이들이 이 사상적 변화를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게 분석이고, 자, 저게 언젠가는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자, 저게 들고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김정은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북한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초부터 남한을 통일된 상황에서 지우겠다. 한민족을 안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뭐랄까요, 강한 적대감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 얘기가 이런데 반영이 되는 거야. 쟤가 왜 저럴까? 김정은이가 왜 저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쟤도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죠? 저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을 결속을 시켜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거야. 그죠? 그런 점에서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 베넷 연구원은 그럼에도 김정은은 이제 한국 침공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100만 명의 지금 북한의 군인이 100만 명이야. 이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농사나 지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 목적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뭐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그죠? 군인의 목적이 뭐야? 전쟁 아니에요. 전쟁인데 가서 농사나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야. 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베넷 연구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1989년에 루마니아 군대가, 자, 루마니아 때 이 독재자가 있었죠. 이 이름이 내가 모르겠네. 무슨 루젠스킨인가 뭐 그랬는데, 자, 이 루마니아가 이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때 루마니아를 뒤집어 엎은 게 바로 루마니아의 국민들이 아니에요. 바로 루마니아의 군대였다는 거야, 군대. 자, 그 독재자의 군대가 반기를 들은 거야. 똑같은 일이 이 남한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반기를 들기 전에 김정은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남침을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평양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진격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베넷 연구원의 지금 가설이에요. 자,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자, 이 정권이죠. 이게 1989년 민중혁명으로 분기가 됐는데 이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군인들이 함께 반기를 든 거죠. 뭐 말 그대로 뭐 루마니아 국민들이 반기를 들으면 그냥 땡크로 밀어붙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자,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2027년 이전에 북한 내부에서의 문제가 먼저 발생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2027년, 2028년 정도 그렇게 데드라인을 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북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북한의 문제를 이렇게 뭐 북한 전문가도 아닌데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또 가공해서 저의 그 생각까지 믹스를 시켜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어요. 예, 이런 이야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정일까지는 그 과거의 세대 같이 그 6.25 때부터 같이 이렇게 커갔던 세대이기 때문에 거긴 뭐 어떻게 뭐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지지하에서 공산 정권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이 세대가 틀린 거야. 근데 그 세대가 바로 K-팝, K-드라마, 자본주의를 다 접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탈북한 사람들이 또 뭐 저기 송금도 해준대잖아요. 어떻게든, 그죠? 중국을 통해서 송금도 해준대잖아. 그럼 벌써 자본주의의 돈맛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돈맛을 봤는데 비교를 할 거 아니야. 왜 쟤들은 저렇게, 지들은 평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사는데 왜 우린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나겠죠. 그 북한의 문제는 그런 그 서로 실질적인 그 계급 간의 차이도 있지만은 이 문제는 이 북한은 평양과 지방의 격차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지방 시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던 지방 시찰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베넷 연구원은 이미 김정은은 몇 가지 문제를 겪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뭐 경제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뭐 여기 뭐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서 사는 나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러시아가 일부 식량 문제를 완화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외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참 이 북한 사람도 불쌍한 거야. 그죠? 그냥 간신히 깡보리밥에 강냉이 옥수수만 먹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이 연구원은 중국은 27년에 대만을 침공하기에 완벽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계속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설득이 안 되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지방을 순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뭐냐면 지방에 공장을 줘라. 니네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겠다. 그게 계속 가동되는지 지방 니네 거기 뭐 이제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가동되게끔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라라고 계속 질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불만을 잠재우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후계자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김주애잖아요. 근데 북한의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평양 사람들의 지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을 챙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방에 불만을 제거하고 있고, 뭐 공장을 져서 식료품, 일용품 공장들 시찰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북한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대만과 중국과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